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부 주제는 손가체는 우주와 교신 중이다. 손가체에 대해서 원리 공부를 조금 더 할 겁니다. 내가 손가체를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은 꿀떡 같고 빨리 하고 싶죠. 그러나 이제 이 원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중간에서 다 포기합니다. 거의 포기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명확하게 안다라는 것은 길을 떠날 때 길을 알고 떠난다는 거고,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일단 무작정 가본다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출발의 마음 상태가 틀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끝까지 가고 안 가고에 여기에서도 많이 이 원리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당분간은 원리 쪽으로 많이 할 겁니다. 이제 원리가 끝나면은 뭐 돈을 끌어쓰는 방법, 뭐 행복을 끌어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건강을 끌어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오늘 아유, 우리 고천님께서 2부가 기대됩니다. 응원으로 제가 감사하게 잘 받겠습니다. 건강 문제도 사실은 여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건강 문제라든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그런 문제들이 여기 안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만 잘 되면은 모든 사람의 인생의 숙제는 다 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손가체가 하는 역할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손가체가 우주와 어떻게 교신을 하는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든 사물은 음양이라는 두 파동이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모든 물체는 두 에너지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동수가 다 있다고 그랬죠. 진동수가 있다라는 것은 만들었을 때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렇게 요즘은 기를 촬영하는 그런 첨단 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그게 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도 카메라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에너지가 곧 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수련도 기를 운영하고 기를 다스리고 기를 터득하는 겁니다. 기를 운기하는 방법을 이제 수행법으로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가 뭔지 눈에 안 보이니 이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나의 인생을 창조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그건 물론 당연하겠죠. 그래서 그게 매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에너지가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인식을 심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몇 개 준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손바닥을 키놀리안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이제 오라컴으로도 찍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찍으면은 내 장심이 있죠. 이렇게 에너지가 어디에 분포되어 있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이 그림은 지문이죠. 지문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나뭇잎을 찍어도 이렇게 다 에너지가 있어요. 이런 에너지가 다 존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에너지가 나의 물체를 만들어요. 네, 이 물체를 만드는 가장 권원적인 태생은 어디냐면 이 에너지예요. 전생이 에너지예요. 이 물질이. 이 나뭇잎의 전생도 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꽃입니다. 들꽃인데 이 들꽃의 전생도 에너지입니다. 이 우주에 에너지로 머물러 있다가 이 꽃이라는 것으로 현상을 스스로 창조를 했습니다. 스스로 창조했다 해도 되고, 뭐 원수와 원수가 간섭을 해서 창조했다 해도 되고, 뭐 같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돈에 제가 항상, 자, 돈에 대해서도 에너지가 있죠. 돈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돈에도 인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역시나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오고 안 오고가 있습니다. 이 돈의 진동수는 굉장히 높다고 했죠. 진동수가 높기 때문에 내 진동수가 낮아져 있으면 이 돈의 에너지를 끌어쓸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 현재 내가 돈이 내 맘대로 잘 풀리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돈에 대한 이 에너지,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셔도 돼요. 첫째, 내 마음속에서 이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 분석을 먼저 해야 됩니다. 나의 무의식에 돈에 대한 어떤 관념이 있는지 그 무의식 돈에 대한 이것을 스스로 알아내야 돼요. 누가 알려줄 수는 없겠죠. 저도 이제 조금 터치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이 돈을 끌어서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 요소가 있는지 앞으로 그것도 저랑 한번 숙제를 서로서로 풀어가 보십시다. 자, 돈에 많이 걸려 있는 분 있죠. 뭐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항상 돈에 대해서는 결핍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비교의식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스로가 비교의식만 없다면은 결핍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제 살고 있으면서. 근데 그게 다 마음으로부터 시작한 거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떻게 이 돈에 대해서 그죠? 형성이 되어 있는지 그걸 먼저 알아야 돈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무작정 돈 끌었으면 큰일 납니다. 제가 무작정 끌었었다가 더 고생했다고 했죠.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사람도 이렇게 에너지 체크를 하면 자, 있겠죠. 당연히 이거 실제로 저 키롤리안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인터넷에서 제가 좀 무단으로 복사해 왔습니다. 제가 이 사진기가 없어서. 사람도 이렇게 찍으면 주변에 에어싸고 있는 이게 에너지입니다. 자, 심오하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장을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우주와 공명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슬픈 에너지를 품으면 이 우주는 그 슬픔을 나에게 끌어다 안겨줘요. 이 슬픔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와 진동을 일으킵니다. 관념이나 생각을 했을 때 이 에너지가 발산이 되죠. 그죠? 이거와 딱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 형태를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에너지는 똑같은 현상으로 2배, 3배, 4배, 5배 증폭을 시켜줘요. 저는 이걸 알고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 자,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기쁨을 느끼고 이 촬영을 했을 때는 초록색으로 나타났어요. 굉장히 평화롭다라는 느낌이 들죠. 자, 내가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우주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평화의 에너지를 진동을 일으켜서 나에게로 안겨줘요. 자, 하나일 때 한번 볼게요. 그러면 먼저 자, 분노를 느끼기 전, 슬픔을 느끼기 전, 이게 평범한 사람의 위에 거는 평범한 사람, 그냥 정상적인 어떤 감정이 별로 없을 때, 평범할 때라면은 갑자기 분노를 느끼면은 이 에너지가 바뀌어 버려요. 이렇게 분노의 에너지가 내 몸에서 확 분출이 되면서 이 우주와 공명을 확 하면서 물질을 만들어내 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슬픔을 생각했어. 너무 분노가 많아. 그죠? 분노가 너무 많으면은 내 앞에 눈에 떡하니 분노를 현상적으로 창조를 시켜줘요. 그러면 안 그래도 하나 죽겠는데 어느 놈이 하나 와가지고 더 화나게 만든다든지, 내가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저기 가니까 또 스트레스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화날 일만 계속 창조를 해줘요. 공명 현상을 일으키고 이 분노 상태로 계속 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몸도 망가집니다. 이 독성이죠. 그죠? 어둡죠. 그죠? 근데 이게 평화로운 마음, 기쁨을 느낀 후에 내가 이렇게 에너지 체크를 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이게 정폭 현상으로 모든 에너지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파동들이 나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이 에너지들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우주에 떠 있는 그 많은 물질이 되기 직전 파동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 하나의 파동이 나와의 파동이 만나서 진동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돈에 대해서도 좋은 생각을 해야 돈이 창조가 됩니다. 돈도 물질이죠. 그죠? 실제로 우리의 몸도 그러한 현상으로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포를 쪼개고 들어가면은 이제 제일 뭐 양자의 알갱이까지 쪼개고 들어가면 네, 제일 물질로서는 제일 작은 알갱이가 나오지만 그 알갱이조차도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에너지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두 에너지가 이 만물을 낳는, 창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음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파동이 이 세상 만물을 낳았고 이것을 5가지로 분류를 한 게 오행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기쁨의 이런 에너지는 더 큰 기쁨을 가져오기 위해서 돈이 많으면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행복의 그런 인생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뭐 돈뿐만 아니고 뭐 또 건강하면 또 기쁘고, 그죠? 또 내 남편이, 내 부인이 더 나를 사랑해주고 이렇게 하면 더 기쁜 일만 계속 갖다 줘요. 근데 평소에 내가 굉장히 이렇게 이게 스트레스를 받아, 분노, 그죠? 분노를 계속 이렇게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슬픔, 이제 이 보라색은 슬픔을 많이 느꼈을 때 일어나는 색깔이래요. 이건 이제 그 와칭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출처가 와칭입니다. 와칭 책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와칭은 물리학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물리학이 그동안에 너무 어려워서 공부를 못했던 분들은 이 와칭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일반인도 알기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또 요번 주 추천 도서로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에너지장이 우리 몸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창조를 하느냐. 자, 이 손가채가 제가 얘기를 했죠. 이런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손가채가 답입니다. 손가채가 하는 역할이 있어요. 자, 손가채 보기 전에 이 손가채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앞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두개골 보이시죠? 이 두개골이 반 이렇게 갈라져 있죠. 자, 이 두개골은 어디까지 연결이 되어 있냐면은, 자, 뇌관을 통해서 내 척추를 통해서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척추 안에 척수가 있죠. 척수를 통해서, 자, 뭐 예를 들어서 호르몬 같은 그런 뭐 치유 호르몬도 포함되어 있고 행복 호르몬도 있고 뭐 그런 호르몬들을 이 간을 통해서 우리 몸 전체에 이렇게 그죠, 잘 분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또 하겠죠. 그래서 뇌간이 요 이제 두개골 사이에 정중앙에 이제 그 뭐죠, 손가채가 있습니다. 그 역할을,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은, 제가 첫 번째 이제 제목에 뭐라고 얘기해 놨습니까? 손가채는 우주와 교실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두개골이 잘 열려 있어야 우주의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확보가 돼요. 손가채가 있는 이 인당 부분이 6차크라입니다. 이 손가채는 7차크라의 영향도 받고 6차크라의 영향도 받습니다. 왜냐하면 7차크라는 백회를 얘기하죠. 백회가 하늘문이 열려 있어야 이 손가채가 하늘과 송신을 잘하겠죠. 근데 요즘 현대인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신피지를 많이 써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감정을 많이 일으켜서 이 백회가 많이 문이 닫혀 있어요. 백회가 막혔다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막힘 현상으로 인해서 이 손가채가 제대로 하늘로부터 송신을 하는 그 구멍이 막혔다고 이제 전파방해를 받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잡생각이 많고 감정이 많으면은 이 손가채가 송신을 못 하잖아요. 그 감정에 푹 빠져서 이 우주와 교신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잘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손가채를 무조건 깨워내려고 하지 말고, 첫째 뭐를 해라, 몸 전체를 구멍을 다 열어놔야 돼요. 이게 가장 큰 구멍이기도 하고, 내 몸 전체에 에너지를 흡입할 수 있는 혈자리가 있죠. 그죠? 그게 에너지가 더 나들 수 있는 이 통로입니다. 백회가 벌써 닫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그런 에너지 통로도 다 닫혔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거예요. 백회만 닫히고 몸에 에너지가 열려있을 일은 만무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늘로부터 천기를 받고, 그죠?
땅으로부터 지기를 받아서 이 송가체가 우리의 몸을 운영합니다. 이제 송가체가 대표적으로 이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 중에서 멜라토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세라토닌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맞춰줘요.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있잖아요. 하단전을 관할합니다. 하단전에 그런 리듬을 맞춰주기 때문에, 생체 리듬을 맞춰주기 때문에 이 송가체가 닫혀 있으면 첫째, 내 몸이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송가체가 이제 확보가 되어 있으면 첫째, 내 몸이 건강합니다. 건강을 유지시켜 주는데 이 송가체가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셀라토닌은 뭐냐 하면은 나의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요. 행복 호르몬은 중단전이죠, 그죠? 중단전을 관할하기 때문에 이 송가체가 하늘로부터 교신을 해서, 그죠? 행복 호르몬이든 생체 리듬 호르몬이든 분비를 잘 활성화 시켜줘야 돼요. 이 하늘문이 막혀 있으니 진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닫혀 있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리듬이 깨져버리고 또 몸이 망가지고, 그죠? 생체 리듬이 깨지면 몸이 망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행복 호르몬인 그 셀라토닌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마음이 힘든 사람, 행복하지 않는 사람, 또 이제 마음은 행복한데 돈이 없는 사람, 생체 리듬이 맞아야 내가 돈도 벌 수 있습니다. 하단전은 내가 돈을 끌어 쓰는데 물질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몸도 건강해야만이, 하단전에 힘이 있어야만이, 배심이 힘이 있어야만이, 그죠? 풀어먹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늘의 기운이 내 몸 안에 잘 스며들어서 내 청기로서 이 몸을 다스립니다. 여기에 이제 그 제일 꼭대기, 그죠? 백회가 7차크라고 중간에 6차크라, 그리고 이게 천돌이죠. 여기가 5차크라입니다. 자, 이 척추 안에 척수가 있죠. 척수 안에 7차크라에 에너지 센터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에너지 센터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 에너지 센터가 각자 장기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차크라가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내 장기를 담당하는. 그래서 하늘로부터 좋은 에너지를 받았어. 내가 진동을 해서, 송가체가 진동을 해서 물질을 만들어요. 그죠? 생체 리듬을 활성화시키는, 건강하게 만드는, 균형을 이루는 그런 멜라토닌 물질을 만들고, 그 다음에 행복 호르몬을 만들고, 셀라토닌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 통로를 통해서 다 이렇게 경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송가체는 황극이라 했죠. 이 몸을 경영하는, 담당하는 왕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게 있죠. 그래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하늘길도 막히고, 이제 지기는 어디에서 오냐 하면은, 제가 천기와 지기를 가지고 이 몸을 운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기는 이제 지구에서 나는 모든 거, 땅에서 나는 모든 게 지기입니다. 자, 음식을 통해서 지기를 받죠.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지기를 받으려면은 내 소화기 계통이 잘 풀려 있어야만이 에너지가 원활하게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고 소화기 계통이 막히면 그 사람은 인생 안 풀리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내가 물질계와 그런 그 물질계와 에너지계 사이의 통로가 이 위장 쪽이거든요. 위장 쪽에 있기 때문에 소화가 안 되면 사실은 돈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되려고 하는 것도 에너지계로부터 받아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가 딱 막혔기 때문에 우리 학문에서도 오륙이 너무 많아도 풀리지 않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주로 그게 돈입니다. 인생이 안 풀리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 7차크라가 하는 역할을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게 요거 기억하십시오. 에너지를 받아서 내가 우주와 공명을 합니다. 자, 주로 이제 그 공명을, 이제 여기가 건강하면, 송가체가 건강하면 항상 내 몸의 에너지가, 건강한 에너지를 품어내고 있겠죠. 뭐 행복 호르몬을 잘 품어내고, 뭐 생체 리듬의 호르몬을 잘 품어내면 내 몸이 항상 건강하면은 내 몸을 에워싸고 있는 이 에너지가 항상 건강한 에너지고 항상 행복한 에너지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우주와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부터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창조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한번 손가채 수련을 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면 손가채가 하는 역할 잠깐 한번 볼까요? 요즘 요거 이제 이런 거 만든다고 제가 바쁩니다. 물론 이 그림을 만든 건 아닌데 이제 글을 넣고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또 정보 수집도 하고 뭐 내가 감각으로 다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없잖아요. 공부도 또 조금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밑에 아까 여기에서 백회부터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다 했죠. 이게 꼬리뼈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꼬리뼈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제일 아래 1차크라가 우리 헤엄 아세요? 혹시 딱 앉았을 때 바닥에 딱 닿는 부분 헤엄이죠. 우리 이제 생식기를 관장하죠. 헤엄혈은 생식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1차크라입니다. 자, 물질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그리고 땅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또 우리 역학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이거는 원소론적인 사원소를 가지고 제가 해놓은 겁니다. 제가 하는 거는 또 음양오행 쪽으로 성명학을 풀고 있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원소는 물질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고, 오행은 물질의 속성, 즉 에너지 차원에서 설명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냥 내 관념 다 버리시고 대로 있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는 헤엄을 담당하고 내 몸쪽에서는 생식기를 담당합니다. 1차크라는. 자, 생식기가 튼튼해야 힘이 생기죠. 그죠? 번창할 수 있죠. 그래서 물질계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제 하단전에 속합니다. 하단전 영역이라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2차크라는 이제 그 단전 아세요? 혹시 배꼽 아래 5cm, 또 그 배꼽 아래 5cm에서 더 안에 깊이로 5cm 더 들어가면 거기가 단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기회라고도 합니다. 기가 여기에 많이 모여져 있어서 옛말에 어르신들이 배심이 있어야 된다. 이게 하단전에 기가 많아야 된다. 그래야 내 인생을 풀어먹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문에서도 하단전을 제가 5, 6과 7, 8을 잡고 있습니다. 하단전을 5, 6과 7, 8을 잡았다면 차크라로 본다면 1차크라, 2차크라에 해당되죠. 이런 분들은 배심이 있으니까 노동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오행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몸을 써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또 주변에 다른 게 오기 조화로 이제 온다면 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5, 6과 7, 8을 상징할 수 있는, 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하단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할 것은 선도 수행이기 때문에 이 7차크라로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앞으로. 다만 차크라 수행은 할 거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단전이죠. 3번, 세 번째 3차크라는 하단전과 중단전을 연결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중안이죠. 명치자리, 소화기계통, 위장자리에 속해 있습니다. 자, 3차크라가 하는 역할이 위장을 관장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3차크라는, 자, 중단전은 어디냐면은 4차크라입니다. 내 가슴 에너지죠. 가슴 에너지와 밑에 하단전 에너지 중간에 있는 것이 3차크라죠.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물질계와 예를 들어서 마음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막혀 있으면 내가 고속도로 중앙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생이 안 풀려요. 물질계가 막혀 있기 때문에. 내 물질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물질을 창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중앙이 탁 막혀 있으면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 차크라 하나하나가 뭐 하나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없어요. 이게 7개가 다 이렇게 에너지 통로가 확보가 돼야만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 자, 여기에서 물질계에서 돈이 제일 크잖아요. 물질계에서 돈도 하단전이 건강하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건강하지 않으면 돈도 못 끌어온다는 말입니다. 돈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가서 붙지 않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건강한 사람한테 가서 건강하게 쓰여질, 기쁘게 쓰여질 사람한테 더 크게 붙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약한 사람들이 건강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몸 단련을 해야 되고 마음 단련 다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뭐 손같이 활성화라든지 끌어당기며 하는 사람이 몸을 경시합니다. 내 몸 안에 에너지 그 센터가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어떻게 끌어 쓴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 관리가 첫 번째. 저도 몸 관리를 10년, 대략 10년 긴 여정 중에서 몸 관리를 꾸준히 했던 시점, 천일기도 통해서 제가 손가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됐다 그랬죠. 이게 몸 단련이잖아요. 절수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습니다. 어느 정도 단련이 되니 이거는 내가 손가체가 뭐 활성화됐다 안 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손가체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손가체구나. 이게 활성화되니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뭔지 개념이 그냥 그게 애지력이잖아요. 그래서 뭐 통찰력, 직관력 뭐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내 인생의 길이 확 보여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되겠다라는 설계를 나도 모르게 진짜 밤을 새워서 했어요. 길게 내가 어떤 인생을 갈 거라는 거 끝이 다 보였거든요. 보이니까 그때서야 제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기고 뭐 굉장한 그런 그죠 에너지를 분출해내는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죠. 열정이 막 불뚝불뚝 일어나고. 지금 뭐 어떤 상황이냐면 사람들이 주로 열심히 하고 싶어도 무기력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알면서도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몸을 통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몸수련은 단련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힘이 없다 보니 쉽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죠? 그냥 머리로 끌어서서 가려고 하는 이 마음, 이렇게 10년이 돼도 안 바뀌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몸 단련을 하지 않고 계속 머리만 써가지고 더 빚이 늘어나는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을 무작위로 끌었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성 없고 해안 없이 돈을 끌었었기 때문에 이 하늘은, 우주는 그죠? 돈 줘요. 일단은 주는데 나중에 부작용이 엄청 심한 돈을 줘서 네가 진정 돈을 가질 그런 자격이 되느냐 이렇게 항상 물어본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내가 돈이라는 걸 끌어쓰고, 그러려면 내가 개념을 알아야 되잖아. 인생의 개념을 잡아야 되는데 그 개념조차 모르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어떻게 뭐를 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러잖아요. 당연히 몰라요.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그 개념을 잡게 해주는 역할,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그 역할이 손가체입니다. 여기 신성이 머무는 자리고 본성이 머무는 자리예요.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고 뭐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그 명확성을 스스로에게 메시지로서 알려줘요. 근데 여기에 문이 다 닫혀 있으니 내가 현실을 직시하세요. 뭐를 어떻게 해보세요 해도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에 이유 불문하고 몸 단련을 해서 손가체만 깨워놔라. 그러면 여기에 다 알려준다. 여기에 내가 인생을 풀어가는 열쇠 여기에 다 심어놨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고, 돈은 어느 수준에서 벌어야 되고, 더 많은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해봐라. 쭉쭉쭉쭉 1단계 3단계 내가 성장하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옵션까지 다 줘놨어요.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부처님만큼 깨달을 수 있는 그 옵션까지 줘놨어요. 내가 선택하면 돼요. 내가 적당히 선택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난 10억 필요해. 10억 그래 알았어 10억 줄 거야. 근데 이 10억에 대해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데 요렇게 해봐. 요 방향성을 가면 10억이 보여. 이렇게 손가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손가체가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은 우주가 알려주는 건데 이 손가체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모르겠어요. 난 꿈도 모르겠고 돈을 왜 벌어야 되는 건 모르겠고 아무 생각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비교의식에서 그냥 벌어야 돼요 하는 사람은 이거부터 하셔야 됩니다. 활성화 시켜놓고 그 다음 해야 됩니다. 그냥 땡기면 잘못하면 쪽박찹니다. 말이 샜죠? 자, 이제 중단전이죠. 그죠? 여기는 가만히 보면은 물질계와 에너지계와 그냥 물질계와 에너지계가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래서 하단전은 주로 물질계를 말하고 상단전 머리를 얘기한다겠죠. 머리는 자, 영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에너지계죠. 그죠? 영적인 차원이고 중단전은 이 상단전과 영적인 차원과 아니면 물질적인 차원을 연결해주는 중간 단계죠. 그죠? 이게 중단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공기 이제 4차 이제 그 4원소론에서는 공기조죠. 공기가 그럼 에너지입니까? 물체입니까? 애매묘하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분명히 있고, 불도 마찬가지, 그죠? 내가 물체가 있어야만이, 예, 물질이 있어야만이 이 불이 보여요. 분명히. 그래서 불을 이제 물체라고 해야 되나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애매하죠, 그죠? 근데 눈에는 보여. 눈에는 보이니 물체인데 어떻게 해요? 소멸을 해서 잡을 수도 없잖아요. 소멸이 돼버리면은 형체가 아예 없잖아요. 그래서 에너지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그죠? 내가 중간중간에 걸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차크라들이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게 6차크라죠. 6차크라가 활성이 되었을 때는 통찰력이 생기고 직관력이 생기고 신성이 깨어난다, 빛의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손가체에 대해서 다른 사람분들은 어떻게 강의를 하고 있나 이렇게 제가 한 며칠 쭉 둘러봤는데 많진 않았어요. 실제로 자기가 체험을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분들은 몇 명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두 분 거를 보게 됐는데, 한 분은 계속 뭐 빛을 따라갔어요 어쩌고 그 현상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블랙홀처럼 4차원으로 연결이 됐어요, 뭐 어디로 연결됐어요, 이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우리가 진정 해야 될 일은 그런 현상이 매이시면 안 돼요. 보통 분들이 이 손가체 활성화를 통해서 그 현상을 겪어보려고, 체험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것은 체험으로 끝내야 돼요. 그 체험을 해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신뢰 믿음이 가기 때문에 내가 감각을 잡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죠?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은 도대체 이걸 통해서 내가 이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실천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뭐 이런 현상들은 이 손가체가 이제 활성화됐다 안 됐다 그 감을 못 잡는 시절에도 명상을 통해서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가 손가체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순간 손가체와 만나는 그런 엄청난 많은 것들을 했더라고요. 이제 명상센터에 다니다 보면은 특별수련을 많이 가게 됩니다. 돈을 주면 특별수련을 갈 수 있어요. 어디에나. 돈을 제가 좀 많이 투자했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특별수련을 가면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겪어요. 순간 제가 우주로 갑니다. 순간 우주로 가면은, 깊은 명상 상태에서 우주로 가면은 내가 우주의 한 공간에 떠 있어요. 이렇게 시공간이 다 사라진 우주라고 느껴집니다. 왜 우리 선조들이, 깨달은 선조들이 뭐 예수님이나 뭐 부처님이나 이 우주에 가보지도 않고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 벌써 1만 년 전에 이미 우주의 전체를 다 읽고 이것을 철학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다 이제 그 후배대에 알려줬겠습니까? 상주명리학도 이 우주의 그런 원리를 몰랐다면 어떻게 이 학문이 나왔겠습니까? 그죠? 우리 선조들은 명상을 통해서 이 우주를 다 선점한 거예요. 다 가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명상을 하면 우주에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으니까. 이제 가면은 제가 제일 많이 이제 그 기억에 남는 부분이, 깊은 명상 상태에서 제가 우주로 갔는데 지구가 보였어요. 지구의 에너지장이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에너지장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내보내는 그 에너지장이 이렇게 꼬여 있어요. 이렇게 미꾸라지가 꼬인 것처럼 에너지장으로 꼬여 가지고 막 찢고 볶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에너지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저 지구도 저렇게 작은데 콩알만 한데, 그 속에서도 나라는 이 존재가 너무나 미약한데, 내가 이 우주 차원에서 본다면 먼지만큼도 작은 존재인데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찢고 볶고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마음이 자각이 됐어요. 그죠? 자각이 되고 뭔가 이제 나의 의식 확장이 굉장히 됨으로 해가지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찢고 볶고 뭐에 매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놓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계기가 되고, 그런 기적 체험들이 내 인생에서는 이 끝까지 이렇게 수행을 놓지 않고 갈 수 있게끔, 그죠? 이제 이끌어준 그런 계기가 됐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가체를 열고 싶고 끌어당김을 잘하고 싶다면 수행을 통해서 길을 터득해야 되고, 길을 터득해서 이 기의 감을 잡고 끌어당겨야 돼요. 길을 모르는 사람은 인연이 없는 겁니다. 길을 모르면 그냥 돌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터득하는 데 많이 노력을 해 보십시오. 그것은 명상과 차크라 수행입니다. 차크라 수행도 거기에 포함되고, 제가 앞으로 알려줄 것들도 이런 것들이니까
알고만 있지 말고 제가 뇌파진동 해보세요 하면 일주일 동안 아니면 평생 해도 돼요. 죽동 살동 해보고 그 다음 제 강의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진행이 되는데 그거 말고 더 쉬운 거 없어 하는 마음으로 끌어당기고는 싶은데 그거 알겠어? 응 그래 알아. 알겠어. 뇌파진동 알겠어 해놓고 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 뭐 방법 없어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나 이미 알려줬는데 그런 분이 태반이에요. 알려줬는데 또 물어봐요. 그 사람 마음 속성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 말고요 노력하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저 눈에는 보인다라는 거죠. 그럼 제가 마음속으로 그런 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몸이 반드시 필요하고 몸 단련을 통해서만이 내가 자각을 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몸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우주의 한 부분에 에너지로 돌아갈 뿐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물질에 매일 필요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죽으면 결국은 에너지가 되는데 죽으면은 뭐 자동차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길래 그렇게 붙잡혀 있고 매여 있다라는 거죠. 한 가지 핵심은 제가 그 수행을 통해서 이 물질을 그죠 초월한 거예요. 놓은 게 아니라 초월한 거예요. 놨다라는 거와 초월한 거는 다릅니다. 놨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포기하는 것이 숨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안 해요. 특히나 이런 수행하는 사람들이 나 물질을 뭐 조금 나았어 별로 비중 없어 이렇게 하면서 수행을 해요. 근데 나의 현실은 너무 엉망이에요. 돈이 없어서. 근데 진짜 깊은 마음속에서는 정말 돈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따로 논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질을 놨다고 잘못 오인을 하는 거예요. 초월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없앤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은 나는 여기에 매여서 내 마음을 답답한 돈 기운을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부터 그 답답한 마음을 크게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여기 돈에 대해서 돈 공부를 끝낼 수 있을까? 나의 습관을 알아보면서 이 습관을 어떻게 고쳐볼까? 내가 돈 이제 관리가 안 됐으니 지금부터라도 이제 관리를 해보자. 푼돈을 아껴보자. 소중히 여겨보자.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 속에서 습관을 하나하나 찾아내고 고쳐나가고 그 다음 이렇게 수행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습관이 나의 그런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하면은 손가채만 활성하면 두리뭉실한 나의 인생관도 확실히 정립이 된다. 돈이든 건강이든 행복이든 다 끌어쓸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선도 제가 하고 있는 수련법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서도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자, 이 세 개의 가장 큰 핵심 가지고 합니다. 저도 항상 이렇게 세 개 가지고 하죠. 천지인을 말합니다. 상단전은 천, 하단전은 지, 중단전은 인. 제가 이름 풀 때도 이거 도입시키죠.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내가 있고 혼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백이라고도 하고 이 영이 막혀 있다, 차크라가 막혀 있답니다. 둔재죠, 그죠? 차크라가 막혔을 때 이 사람을 보고 영이 어둡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을 관장하죠, 그죠? 이제 영이 어둡다 얘기하고 영이 어두운 사람의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리고 손과체가 이렇게 닫혀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주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면 잠이 많이 와요. 혹시 잠 많이 자시는 분 있으세요? 자꾸 이제 잠이 많다는 건 무기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잠이 많이 이제 오시는 분도 내가 손과체가 좀 건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아셔도 되고 그 다음에 중단전이죠. 그죠? 마음 차크라가 중단전에 있죠. 내 마음을 대표하는 이 감정을 대표하는 이 센터가 이 중단전인데 그게 혼이라고도 합니다. 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그죠? 혼이 가슴 중단전이 막혀 있으면 가슴이 막혀 있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이 막히죠. 그런 분들은 주로 식탐이 많아요. 내 열량만큼만 딱 먹으면은 이 자연의 환경에 맞게 사는 거예요. 내가 활동하면 하는 만큼 많이 먹으면 되고 덜 활동할 때는 좀 덜 먹게 되고 필요한 열량이 있죠, 그죠? 그 열량만큼 먹는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게 내 식습관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현대인을 살면서 먹는 기쁨으로 살잖아, 그죠? 중단전이 딱
이제 다치면은 허한 거예요. 가슴이 허해요. 가슴이 허하면 막 먹죠. 그죠? 식탐이 생겨요. 식탐이 생기면은 가장 대표적인 병이 어떤 병이 옵니까? 요즘은 그 성인성 질환이 전부 다 뭐 부자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열량 이상의 것을 먹어서 생긴 것이 뭐 당뇨병도 그게 일종이고 뭐 다른 것도 또 있죠. 자, 그래서 또 한번 볼까요? 하단전이 또 이제 허한 사람은 백이 흔한 사람. 하단전은 이제 체력이 딸리는 사람, 그죠? 이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색을 밝혀요. 색을 밝힌다. 이 색이 무슨 색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이제 78112를 보면 예, 숨은 오르기 살아납니다. 그것은 내 몸을 극하기 때문에 내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에너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자를 만납니다. 내연녀를 만납니다. 에너지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죠? 색증 맞습니다. 색증이 생기고 내가 뭔가 자꾸만 색증이 생기고 그쪽으로 마음이 끌려간다면 이분은 몸이 허약한 사람입니다. 에너지가 많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단전을 많이 강화를 시켜서 에너지가 약하다 보니 내한테 필요한 그 에너지를 누구로부터 얻으려고 하냐 하면은 주로 그죠? 뭐 남자면 여자, 여자면 남자로부터 얻으려고 합니다. 그게 다 이렇게 하단전이 약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중단전, 예, 뭐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이 다 건강한 상태가, 이 건강한 상태가 되면은 에너지 상태가 건강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 신명이라고 해놨고 기장이라고 해놨고 정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이 밝아진다. 총명하다. 총명하면 애지력도 생기고 다 생기죠. 자, 기장. 기가 장하다. 사랑이 넘치죠. 이제 중단전은 사랑을 대표하죠. 그죠? 이제 그 기장이 잘 돼 있는 사람은 뭐고 막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베풀기도 하고 뭐 봉사도 하고 내 에너지가 좀 넘치니까 봉사도 하고 막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정충이 넘치면 어떻게 되나요? 힘이 넘치면 돈 잘 벌겠죠. 뭐 넘치는 기운에 돈 벌러 그냥 나가요. 그죠? 일이 재밌는 거예요. 막 일을 열심히 하는데 즐겁게 한다라는 거죠. 정이 충만하면 즐겁게 해요. 근데 정이 약하면은 예를 들어서 일을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모든 것을 몸단련을 시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감까지는 잡겠죠. 예, 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이 밝은 사람, 기장이 장한 사람, 정충이, 정이 충만한 사람을 불사수, 불사식, 불사색.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손가체가 다 활성화 됐을 때 불사수, 불사식, 불사색이 나타나요. 이 손가체는 우리의 마음과 몸, 멜라토닌과 세라토닌을 이용해서 리듬을 정상화시켜줘요. 몸을 정상화시켜주고 마음을 정상화시켜주고 이 정상화시킨 마음이 우리의 지구와 공명을 잘 할 수 있게끔 자연의 이치에 잘 맞게끔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도움을 준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손가체가 활성화가 되면은 정충, 기장, 신명이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일어날 수 있는 불사수는 수면이죠. 그죠? 잠이 없어집니다. 제가 요즘 2시간, 3시간 밖에 못 자요 하는 이유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불사수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2시간만 자도 3시간만 자도 이 손가체가 어떤 물질을 통해서요? 제가 멜라토닌을 계속 생성해 줘 가지고 잠을 안 자더라도 생체 리듬을 정상으로 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리고 불사식이라고 했죠. 제가 이제 어느 날부터 수영하고부터는 딱 새끼 밥 먹으면은 다른 간식을 일체 안 먹어요. 밥도 요즘은 이제 어떻게 먹고 있냐면은 내 기본 열량을 먹되 조금 더 먹는다 생각이 들 때는 밥을 안 먹고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어버려요. 탄수화물은 이제 먹고 남으면 내 몸에서 당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당뇨 수치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어도 저는 이제 일체 간식 안 먹고 밥을 먹되 골고루 잘 먹습니다. 천기지기를 다 받아가면서 고기도 먹고 엄적 양적 이제 그저 야채도 잘 먹고 골고루 잘 먹어요. 자, 골고루 잘 먹고 내 열량만큼만 먹으면은 불사식 예, 가능하죠. 그죠? 근데 손가체가 활성화가 되면 내 몸 컨디션에 따라서 식습관이 그때그때 땡기고
예, 식탐이 안 나니까 그렇게 집중 안 해요. 뭐 이거 먹어봐야지 저거 먹어봐야지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불사색이 되죠. 색을 안 밝혀요. 이거는 이제 많이 확실합니다.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뭐 스님도 마찬가지, 뭐 또 누가 있죠? 또 깨달은 선인들도 결혼을 안 한 선인들이 많죠. 불사색이 되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 손가채가 색을 밝히지 않아도 충분히 내 몸에 그런 에너지를 충족을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이제 대략 10년 전부터 점점점 예전에 제 이름 보셨죠? 아까 남자 되게 많아요. 그죠? 주변에 남자가 바글바글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남자를 끌어들이는 에너지가 이미 태어날 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경영학과를 가면 그 당시로는 제가 87학번인가? 87학번이니까 가면은 거의 다 남자였어요. 반에 그냥 여학생 해봐야 뭐 3명, 4명, 4명이면 5명, 뭐 꽃이죠, 꽃. 가면은 그냥 뭐 딱 들어가면 비명부터 질러요. 그냥 뭐 난리 나요. 그냥 한 번만 웃어도 난리가 나요. 노래 한번 불러주면은 책상 치고 난리 나요. 좋아가지고 두두두두두두 하고. 항상 이렇게 또 직장을 가면은 또 남자들 많은 그런 직장을 가게 되고 이상하게 남자들하고 꼬이고, 제가 이제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이름을 해석하고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통변을 하면 진짜 그렇게 돼 있고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예지력이 생기다 보니까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저 상담을 하고 통계를 다 냈죠. 엄청난 통계를 냈습니다. 적중률이 꽤나 높은 것도 이런 통계 덕분이죠. 그래서 이제 알았죠. 제가 손가채 활성화가 되고 이 손가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념이 잡힐 때 불사수가 되고 불사식이 되고 불사색이 되었구나. 자, 그래서 이게 손가채의 완성의 단계인데, 자,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손가채가 깨어난 건 아닙니다. 대각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활성화되온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각 상태에 이르는 깨달음을 얻는 수준이면은 이 우주의 전체를 다 이렇게 그냥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다 전체를 다 본인이 다 해석을 해버릴 수 있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경지에 이르기는 사실은 인연법으로 본다면 극히 드물어요. 지금은 그런 대각자가 꽤나 나오는 시점에 살고 있는데, 옛날 시점 같으면 정보가 이런 정보가 없는 시절에는 스스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손가채 수련을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 손가채 안에 이 활성화를 통해서 멜라토닌이나 세라토닌의 이런 물질을 생성해내서 내 몸을 건강하게 하고 내 영을 밝게 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성을 정확하게 아는 그런 한 가지의 핵심 열쇠 키를 하나 만드는 역할만 해요. 그 키를 탁 따서 씨앗을 딱 꺼내서 내가 심어야 되겠죠. 땅에 심어서 싹을 키우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고 있고, 다른 분들도 이걸 통해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역량이 더 커지고 싶은 선택을 스스로 한다면 돈도 더 크게 부를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딱 이 정도 수준만 불러요. 욕망이 가면 안 돼요. 이유 불문하고 어느 수준으로 쓰여질 걸 생각하고 불러야 돼요. 막연하게 부르면은 첫째 안 땡겨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내가 목적 없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의 대가로 뭐를 뺏어가냐면 건강을 뺏어가요. 그래서 하단전이 물질계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물질계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돈이죠. 그죠? 대표하고, 그리고 하단전이 건강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래서 돈을 취하면은 건강이 나가고, 건강이 좋으면 돈이 안 오고, 이러한 에너지의 부조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돈이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돈이라도 건강한 돈을 땡겨야 된다. 그것은 내가 우주가 허락하는 이 범위 내에서 땡겨야 된다. 크게 벌고 싶으면 이 세상을 위해서 크게 쓰여질 준비부터 하여라. 이렇게 항상 메시지를 내려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키워나가고 있거든요.
내가 생활 속에서 쓰고 싶은 만큼은 다 쓰는데 돈의 속성을 알고부터 단돈 100원을 쓰더라도 1000원을 쓰더라도 귀하게 써요. 푼돈을 경시하면 이 푼돈은 큰돈을 데리고 나가버린다라는 그런 유명한 돈에 대한 그 시크릿을 이제 그 끌어당김의 원리를 알려주는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많이 봤어. 그게 딱 이해가 가요. 제가 푼돈을 이렇게 조금 경시했더니 큰돈을 다 가지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이렇게 소중하게 여긴 게는 전에는 100원짜리고 막 동전이 여기저기 굴려다니고 1000원짜리가 여기저기 굴려다니는데 100원짜리든 50원짜리든 정말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100원을 쓰더라도 감사합니다.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감사합니다. 이유 불문하고 진짜 너무 감사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게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감사가 나오니까 자꾸만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비전이 나는 요만큼만 필요해요 했는데 벌써 2배를 줘버리는 바람에 내가 역량을 계속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잠을 안 자고 역량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감당이 되니까 알아서 이제 그 역량을 키워줬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대충 이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대충 전달했고, 자, 그리고 그 뇌파, 우리가 인생은 뇌파에 다 달려 있습니다. 나중에 호흡법도 얘기할 건데 내 호흡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성공하고 안 오고도 달려 있어요. 호흡. 내 인생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이 깊어진 사람은 나의 마음이 깊은 상태고 편안한 상태고 나의 해안이 깊게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호흡이 짧은 사람은 있잖아요. 인생 못 풀어먹고 손같이 활성화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도표, 그죠? 그 뇌파 도표에 대해서 오늘 설명 좀 드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11시가 돼버렸네요.